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활동을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디서 주로 일을 하죠? 사회복지는 인간과 사회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환경으로 보면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신보건 시설에서 일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사회복지사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복지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따뜻한 품성만 가지고는 일을 하기 어렵고요. 따뜻한 품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같이 함께할 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죠.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뭐 학생들이나 또 아니면 또 제2의 다른 뭐 직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이직을 하기 위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자체가 특히 어르신, 노인복지를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복지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인, 장애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껴야지만 오랫동안 전문가답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년 정도 여기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일반 기업에서는 10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는 지금 이제 14년 차입니다. 14년 차. 네. 그러면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일들이 기억에 남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사회복지사 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대상자가 저희는 대상자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조그마한 변화라든가 성장을 보였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보람과 함께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좌절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일을 또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어떤 사회복지사로 남고 싶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답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주로 보통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그래서 수혜자, 그래서 무언가를 제공하고 또 제공을 받으시는 수혜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이것은 평등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회복지사답지 않은 사회복지사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동등하게 그 다른 사람의 성장이라든가 나 자신의 성장을 함께 돕는 동반자로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이라 큰 울림이 있는 얘기예요. 네, 동등하게 우리가 수혜자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동등하게
아, 사회복지사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통념에 그걸 깨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네.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이건 여담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출발했는데 제 첫 사례자가 자살을 하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이후에 노인복지 쪽에 또 일을 하면서 특히 지금 대학교생 같은 경우에 경도 인지장애라든가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님이 저한테 센터장이라고 얘기하라고 센터장님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려도 깜빡깜빡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센터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보다는 아가씨,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아니면 때로는 딸 이름을 부르신 경우도 있고 당신 딸 이름 부르신 경우도 있고 며느라가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가라고 부르시는 게 며느라가의 그 아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가라고 불러주실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 안에서 동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센터장이다라고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선생님 그런 개념이 있으셔서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를 어렵게 대하시는 것보다 아가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게 제가 그 안에서 제가 동등하게 잘 어우러진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면 사회복지사지만 나는 동등하게 이렇게 어르신과 같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의미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르신이 저를 더 편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말씀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회복지사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저는 나중에 앞으로 우리 동네 편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편한 사회복지사. 네, 우리 동네 뭐 마을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동네 뭐 마을 변호사처럼 편하게 우리 동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일 것